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퇴직하고 나면 마음은 편해지는데 통장은 불안해진다. 요즘 5, 60대 사이에서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모은 돈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혹시 모르는 새에 가난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을 땐 열심히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 결혼을 위해 은행이자 한 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돈이 줄줄 셉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저지르는 4가지 착각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째, 퇴직금으로 내 사업 한번 해봐야지. 퇴직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 밑에서 일은 끝났어. 내 인생, 내 이름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말엔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금으로 창업한 사람 중 10명 중 7명은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절반은 2년도 채 안 돼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 5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2억으로 치킨집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망할 리 없지. 하지만 1년 후 배달비 상승, 인건비 폭등, 임대료 압박, 남은 건 빚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방패였어요. 퇴직금은 도전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사업은 젊은 사람도 실패하는 세상에서 경험도 체력도 잃은 우리가 덤비면 거의 100% 패합니다. 퇴직 후 진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내 지출 구조 점검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돈보다 시간을 먼저 투자하세요. 1년 동안 그 업종에서 직접 일해보는 것. 그게 퇴직금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안 도와줄 수 있나?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바로 자식 사랑입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 그리고 손주 양육비까지.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며 통장을 열죠. 하지만 그 한 번이 평생 반복됩니다. 서울의 63세 김모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1억, 전세 보태줄 때 5천, 딸 창업자금으로 3천을 지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노후에 연금도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입원하고 예상치 못한 위료비가 터지자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도와달라 말할 데가 없더군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랑은 결국 자식의 짐이 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내가 내 노후를 지키는 게 결국 자식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대신 경제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돈을 주는 부모보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큰 유산을 남깁니다. 셋째, 이 나이에 체면도 좀 세워야지. 퇴직 후 이상하게 체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하면 뭐가 돼. 친구들 다 외제차인데 나만 소형차면 창피하지. 그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시작합니다. 명품, 고급 모임, 비싼 식사. 그 돈은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체면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자존심입니다. 경기도의 한 60대 남성은 친구 모임에서 체면 때문에 매번 계산했습니다. 이 나이에 몇만 원 아끼면 쪼잔해 보이잖아.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카드 빚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좋아했구나. 품격은 돈이 아니라 절제에서 만들어집니다. 절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절제는 여유의 시작입니다. 넷째, 이제 고생 끝났으니 즐겨야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심심함입니다. 그 심심함은 사람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루가 길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행, 골프, 외식,
쇼핑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런데 통장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때도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여유는 소비가 아니라 균형에서 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돈을 아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계획이 아니라 리듬 회복입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내 시간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출이 불안하다면 하루 일과표를 먼저 써보세요. 규칙 있는 하루가 절제 있는 소비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안의 착각입니다. 퇴직금으로 무모하게 사업을 하고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고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가난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기록해보세요. 돈을 버는 건 젊을 때의 능력이지만 돈을 지키는 건 지금의 지혜입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은 돈을 버는 법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 순간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더 단단해지도록 인생전환 채널이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